강의를 신청했을 때는 나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했을 테고, 지금 일반 화학 1, 2까지는 다 듣는 사람, 두 사람, 1만 듣는 사람, 1 듣고 있는 사람. 1학년 화학 정도 들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그 2학, 그러니까 1화 2 할 때, 1화 2도 내가 몇 학기 했었고, 1화 2 실험도 꾸준히 했었는데, 1화 2 실험에서 이 금나로 만드는 걸 넣어서 매년 했었어요. 만들어 본 적 있는 사람? 없나? 금나로를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어떻게 봤어? 어디서? 그 R&D를 생물랩에서 했는데 네. 그 3D 나노 파티클 세울 때 네. 나노 파티클 섞어가지고 몇 색깔이었어요? 통안에 담겨 있어서 그리고 통을 방에서 따로 색깔을 봤을 거 아니에요? 섞여져 있는 걸 봐가지고 다른 거랑 섞여져 있는 거를. 네. 그 색깔은 무슨 색깔인데? 약간 그냥 금색? 금색, 약간 갈색이 좀 갈색, 검은색. 뭐 여러분이 봤던 게 다른 거 섞여 있으면 색깔이 달라졌을 가능이 많은데, 뭐 우리가 금이라는 것은 좀 잘 아시다시피 매우 안정한 금속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냥 금속으로 섭출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발견도 했고, 물론 이제 다른 화물로 존재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환원 산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금을 뽑아내긴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통 시안산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유독한 물질들을 많이 쓰고 또 수은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금이 묻혀 있어도 잘 안 깬다고. 왜냐면 그래서 이게 좀 못 사는 나라들에서 이제 금을 많이 놔두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얻는 우리가 금은 금색이죠, 그죠? 나중에 금이 왜 금색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건데, 금나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금하고 다른 나노 사이즈로 모여져 있는 금 덩어리라 부르기는 조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제 금나노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색깔이 우리가 벌키한 사이즈, 큰 사이즈일 때와 그냥 원자 하나일 때와 나노 사이즈일 때의 색깔이나 걔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금나노가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 금나노를 뭐 본 적도 있을 테고 뭐 못 본 사람들은 오늘 쌤이 이제 만든 거를 실물을 넣고, 내가 최근에 많이 안 만들어봤어. 네. 자, 학생이 안 왔어. 이거 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화해봤더니 오기 전에 딴 이야기 또 해보면 그러면. 네. 금나노라고 하는 물질이 발견된 것은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냥 지금 뭐 기원전 몇 세기 전, 옛날 그 이집트 파라오가 살던 시기에도 이미 금나노라는 물질은 발견이 돼서 어떻게 발견된지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냐면 우리가 보는 레드 와인 색깔하고 똑같아요. 거의 구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병 걸린 사람들한테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먹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현혹하는 데 많이 썼다 그래요. 근데 먹어보면 이제 와인 술맛은 안 나는데, 그렇다고 뭐 특별히 이게 뭐 먹어서 금먹으면 죽어 안 죽어? 네. 여러분들 뭐 아이스크림 보면 금가루 뿌린 아이스크림이지, 그지? 술도 이런 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은단 알지? 은단. 어른들 왜 담배 피시면 은단 넣으세요? 그 은단도 바깥이 은으로 코팅이 되죠.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금이나 은은 우리가 먹어도 그냥 뭐 도움도 안 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금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화장실에 가면 금똥 싸는 거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 근데 이제 그것을 나노 입자 사이즈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제대로, 보통 금의 경우에는 제일 잘 만들었을 때의 크기가 직경이 18나노미터예요. 이 강의 하다 보면 자꾸 18, 11 욕처럼 나오는데, 딱 18나노미터로 만들면 색깔이, 그 용액의 색깔이 우리가 봐는 와인, 레드 와인 색깔하고 똑같기 때문에 먹어도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해서 옛날에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컵은 4세기경에 만들어진, 로마가 무슨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 기념으로 만든 컵인데 이름이 리커거스 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컵이에요. 이 컵은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흔히 우리가 대형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 대자를 붙이면 안 되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영국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유명한 컵이에요. 이 컵은 이제 컵을 만들 때 흙을 구울 때 그 흙에 금나노 입자를 섞어서 흙을 구워서 컵을 만든 거예요. 색깔이 보니까 이런 색깔인데 놀랍게도 가보면 이 색깔이 아니고 어떤 색깔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여요. 왜 두 가지 색깔을 띨까? 좀 꺼버립시다. 나노 입자들은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어떤 데 이렇게 보고 어떤 데 이렇게 보일까? 가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는 잘 안 보기 힘들어. 이 전시할 때 큰 상자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내가 이걸 그래서 진짜 그런지 보러 영국을 갔어요. 내가 찍은 거야. 보러 갔어, 내가 이것 때문에. 요게 그 컵이에요. 빨간색으로 보이지, 그지? 이게 위에 불이 켜져 있어서 위에서 불이 쪼이면 불의 방향이 요 방향이 위에서 쪼여서 빛이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붉게 보이고 전등을 꺼버리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빛이 비치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빛의 방향에 따라서도 색깔이 달라져요. 금나노 입자들은. 그래서 위에서 삐죽삐죽 이렇게 보이잖아. 내가 사진을 찍었어. 이 밖에 찍고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한 커트를 더 찍었어요. 아니야, 이렇게 빨갛게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색깔로 보일 방법을 찾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저렇게 해서 찍어보고, 옆에서 위에서도 찍어보고, 아무리 찍어도 이 색깔밖에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브랜드 스치는 생각이 하나 떠가지고 찍었는데, 성공을 했어. 어떻게 찍었을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가 찍었어. 후레쉬를 터뜨렸어요. 빛이 밖에서 비치니까 이 색깔로 보이더라고. 근데 대형 박물관은 후레쉬를 터뜨려도 돼요. 여러분, 미술관에서는 절대 후레쉬를 터뜨리면 안 돼. 그지? 근데 뭐, 여기는 따로 그 제한이 없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따로 그 후레쉬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후레쉬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금나노는 조금만 주변의 환경이 달라져도 이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이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사원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이것도 기원 후 3세기경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뭐 가장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그죠? 참고로 노틀담 사원은 몇 년 전에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재건축 중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도 못 들어갈 때 나도 들어가보지 못하고 밖에만 가봤는데 이거 이제 다른 데 있는 사원에 있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 보통 이런 색깔이 나타나는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뭐하고 뭐로 나누? 우리가 보통 옷에 염색하는 것은 옷에 염색하는 물질을 염료, 영어로는 dye라고 그러지, 그지? 물감에 쓰는 색소는 안료, 영어로는 피그먼트라 그래요. 염료는 색깔을 띠지만 많은 염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은 쉽게 분해돼. 그래서 내가 옷을 선생님 전에 아주 가디건을 멋있는 거 하나 딱 샀는데 이제 방학 때 이제 어제에다 걸어놓고는 방학 때 한 달 학교를 안 갔어. 갔다 왔다가 한 달 뒤에 이제 계약해서 갔더니 옷이 어떻게 되냐면 옷을 걸어놨는데 등 쪽은 햇빛이 비쳤는데 앞쪽은 햇빛이 안 비쳐가지고 여기를 경계로 옷의 색깔이 달라. 알려니까 빛이 닿으면서 얘가 분해돼가지고 색깔이 달라져 버린다. 뭐 그냥 입고 다녔는데 여름에 걸어놓으니까 계속 이제 한쪽만 빛이 비치니까 달라져. 염료도 쉽게 분해돼요. 안료는 대부분 무기물이야. 여러분 1학년 때 전이금속 착물 배웠죠, 그죠? 그 전이금속 착물에서 전이금속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안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얘들은 안정돼서 잘 분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학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감들도 그려놓으면 오래 지나면 색깔이 변해요. 실제 그런 그림들이 많아. 색깔이 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얘는 이미 3세기, 4세기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도 거의 색깔이 안 바뀌어. 실제로 노트담 사원 가보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거의 색깔이 안 바뀌어. 왜? 안료 염료를 쓰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다 그냥
금속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나노 사이즈 파티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걔를 굳혀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송진 같은 걸 썼겠죠. 그죠? 지금은 보통 이제 뭐 고분자 물질로 쓰는데 굳혀버리니까 굳힌 상태에서는 뭐가 다른 게 들어가서 반응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사이즈가 바뀌거나 뭉치거나 이럴 수도 없으니까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드는 것들은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이유들은 이제 금속의 종류가 다르거나 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보면 다양한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금나노 입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뭐 나노란 말은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서양권은 1000단위로 끊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접두사가 미리,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이렇게 가지, 그지? 우리나라는 동양권은 만 단위로 끊어지잖아. 만, 억, 조, 경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은 영어로는 대시 쓰지, 대시. 데시리터, 데시미터. 우리말로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면 야구할 때 말이잖아. 야구할 때, 타율할 때 할, 푼, 리 모르나? 할, 푼, 리, 모 쭉쭉쭉까지 10의 마이너스 9승은 4예요, 4. 동양에서는. 그러면 나노 파티클이라면 한자로 따지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뭐 사자가 붙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농약에서 쓰는데 영어는 1000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노 사이즈인데 나노 사이즈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최소한 눈으로 보려면 광학현미경으로 해서 그 물체가 일반적인 빛으로 보이려면 최소한 가시광선 영역의 입자보다 빛의 파장보다는 커야지, 그지?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뭐 워낙 작으니까 보일 수가 없지, 그지? 지금 요게 사람의 머리카락의 사이즈가 요게 10 마이크로미터니까 보통 한 그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나노 사이즈의 입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노 용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영국 돈 20파운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5,000원쯤 되는 지폐에 있는 주인공인데 밑에는 이제 여왕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바뀌었지. 영국이 돈을 이제 지폐하고 돈을 다 바꾸고 있는데 지금 여왕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요 다음 왕은 무조건 돈이나 지폐 얼굴이 이쪽으로 봐야 돼. 또 그 왕이 죽고 다른 그 다음 왕이 되면 또 얼굴 바뀌어요, 위치가. 예. 지금 여기 계신데 이 돈은 1970년대에 발행했던 지폐예요. 내가 이 지폐를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 구했어. 보기는 봤는데 박물관에 있는 걸 봐서 못 구했어요. 70년 나온 거라서. 여기는 이분이에요. 누굴까? 금나노 용액을 합성해서 체계적인 과학적인 접근을 했던 분이에요. 누군지 모르겠나? 자, 여기 보면 영국이 사랑하는 최고의 과학자예요. 뭐 강연을 하고 계신데 뒤에 보니까 강연을 듣는 사람이 아이도 있고, 그지? 여자분도 있고, 뭐 과학자 가치가 하나, 그지? 전극, 음극, 이온, 뭐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분이에요. 찍어봐라. 모르겠나? 응? 갈바니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응. 갈바니는 이분 좀 더 앞에, 1700년도, 이분부터 자꾸 앞에 살았던 분이. 이분이 이걸로 유명하지. 이걸 발명했어.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발전기 기본 원리를 만드신 분이고, 왕립 연구소에서 크리스마스에 강연을 해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영감 나와야 되는데. 응? 그리고 전자기력 선을 그리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정확하게는 원형 솔레노이드의 전자기선을 그린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N극에서 S극으로 방향을 정하자라고 주장했던 분이기도 해요.
누굴까? 초성. 초성. 미들 네임은, 퍼스트 네임은 마이클이고, 마이클을 그런 말하니까. 마이클? 여러분이 물리에도 이분을 이름 많이 들어봤고, 화학에도 많이 들어봤어. 화학에서, 마이클 패러데이. 패러데이가 우리는 물리학자로는 보통 많이 알고 있지만 화학적인 업적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벤젠의 구조를 처음 밝힌 사람이, 벤젠 구조가 육각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면 구조다라는 걸 밝힌 사람이 케큘레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나? 케큘레, 요새도 케큘레 잘 모르네. 근데 그 벤젠을 처음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던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예요. 어디에서 분리했냐면 고래고기에서. 옛날에는 등불을 켤 때 기름을 썼잖아. 그 등불에 들어가는, 호롱불에 들어가는 기름을 전부 생선을 잡아서 생선에서 기름을 짜냈었다고. 생선 기름들. 근데 그때는 고래를 많이 잡고 고래기름에서 많이 짰는데 그 고래기름에 보면 독특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리를 해서 처음으로 벤젠이라는 물질을 발견을 했는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1857년에 Philosophical Transaction, 우리말로 이걸 철학 회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인데 그 학회지에 논문을 한 편 냈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Experimental Relations of Gold to Light. 패러데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수학을 못했어. 실험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잘했는데 수학을 못해서 패러데이 연구 결과도 보면은 좀 아쉬운 게, 막 이렇게 해서 결과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논문들은 별로 없지만은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발견하고 하는 데는 정말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 입자가 빛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패러데이가 실제로 만들었던 금나노 용액이에요. 패러데이 박물관이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로얄 인스티튜션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영국 왕립 연구소 지하에 패러데이 박물관인데 거기에 전시가 돼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금나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쫙, 여기 슬라이드 글라스가 프레파라트에 발라가지고 붙여가지고 했던 것도 있고, 요걸 이제 누가 선물했던 거야. 또 강의에 왔는데 패러데이가 나에게, to me, 골드, 뭐라 돼 있는데, 뭘 줬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패러데이가 이 연구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연구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 어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과학적인 이론이나 그런 건 없었는데, 사람들이 뭐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나노라고 하는 학문의 시작을, 그러니까 불을 붙였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물리학자, 이 사람이에요. 리차드 파인만. 알지, 그지? 리차드 파인만이 1959년도에 요런 단체에서 무슨 강연을 한번 했는데, 물리 강연을.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이 바닥이란 말은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공간,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브리테니 백과사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방대한 내용을 품고 있는 책이었는데 24권이었어, 이만한. 그 24권의 책을 핀이죠, 핀 보면 핀머리 조금 났잖아. 이 끝에 한번 지르면 1mm 정도 되는,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리차드 파인만이 강연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말 있잖아. 리차드 파인만의 책 중에 뭐 농담이 어쩌고 하는 책 있잖아. 안 읽어봤나? 응? 리차드 파인만이 그 유명한 책 중에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십니까? 농담이 어디 기억이 안 난다. 그 책 이름이 나오게 된 게 이거예요. 이 말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리차드 파인만 박사님 농담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됐다. 근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사람들이 이제 이 나노 사이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는 반도체예요. 이게 팽이버섯 생겼는데 1나노 사이즈의 관을 만들었어요. 지름 1나노미터. 거기다가 금을 차곡차곡 집어넣었더니 이런 모양 차곡차곡 만들어 쌓은 다음에 위로 이제 볼록볼록 삐져나왔겠지, 그지? 이런 모양으로 찍히더라는 거야.
저 안에 엄청난 많은 금 입자가 들어간 거지. 보통 우리 원자나 분자들은 사이즈가 얼마예요? 분자, 원자. 예? 나노 사이즈를 하면. 그 개념이 있어야지. 0.1에서 1나노메타예요. 그 내야, 그 내인데, 그러면 1나노 안에 여기다가 이제 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 한두 개씩 꼭 들어가겠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얘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로는 뭘 닦을 수 있냐면 머리카락 사이즈의 머리카락을 굵기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을 닦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트볼,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자현미경은 색깔이 안 나타나지, 그지? 나중에 칼라를 입힐 건데, 요게 지금 금 나노 와이어예요. 그러니까 금이 아주, 여러분 금박 만들자, 금박. 두드리면 금박 나오잖아. 러더퍼드가 금박 이용해서 알파전 산란 실험을 하지. 그때 만든 금박의 사이즈가 두께가 얼마 정도 됐을까? 금 몇 개 정도 쌓였을까? 러더퍼드가 사용했던 게 대략 원자를 몇 개 정도 쌓은 정도의 금박일까요? 30개 정도 가능하겠나? 실제로 그 정도 돼.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됐다 그래. 근데 이론상으로는 한 5개까지도 가능하대요. 엄청 얇게 만들어서 계속 두드려 펴면, 예. 왜 연성전성이나 들어봤지, 그지? 계속, 그 정도 사이즈로 이제 실을 뽑은 거지. 요거는 이제 실리콘 화합물인데, 이렇게 하나씩 심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원자 하나 단위로 움직이니까,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한 거지. 요것도 이제 고분자 화합물인데, 색깔은 입힌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서 찍었더니, 저런 모양이 나와서 나중에 이제 산타처럼 보이게 색깔 입힌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노 파이버를 저렇게 심어가지고, 보통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뭐 기술들이 워낙 발전돼가지고. 자, 이제 금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금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금이 이제 11쪽 원소인데, 11쪽 제일 위에 누구야? 11쪽 제일 위에가. 금 11쪽 제일 위에. 주기표가 머리 없는가 봐요. 제일 위가 꿀이에요. 그 다음이 은, 그 다음이 금이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금속 중에서 색깔을 띠는 금속, 은백색 말고 색깔을 띠는 금속은 우리가 잘 아는 건 두 개밖에 없지, 그지? 구리하고 금이지. 비슷하잖아. 근데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하니까 금이 색깔을 띠고 구리가 색깔을 띠면 중간에 있는 은도 색깔을 떼야 되잖아. 그지? 자, 요거부터 봅시다. 우리가 흔히 구리 색깔을 약간 붉은 색깔을 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리 색깔은 그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구리의 붉은색은 이미 한번 산화된 거야. 구리 일가로. 자, 그래서 불을 가해가지고 산화를 한번 더 시켜요. 그럼 CuO가 되겠지, 그지? 플러스 1가스 2가 되면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CuO는 색깔이 아주 짙은 검은색이 돼버려요. 다 새까맣게 변해버렸잖아. 이제 이가로 산화된 거예요. 자, 불을 끄고 수소를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환원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구리색이에요. 다시 산화됐지. 뜨거우니까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리들은 표면이 이미 산화된 코팅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쨌든 간에 색깔이 그렇다는 거야. 이 색깔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요거예요. 자, D10N, 그 다음에 S1인데,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올라갈 때 흡수하는 빛의 파장대가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붉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 노란색, 실제로는 훨씬 더 오렌지색에 가깝다 그래. 이거는 이제 순수한 구리를 녹였을 때 색깔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가 노란색이면 밑에 있는 은도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얘는 색깔이 없지, 그지? 그러다가 다시 금은 색깔을 띄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1화 1을 배운 사람은 들었겠지만 란탄족 축소라고 하는 거. 란타나이드 컨트랙션 기억납니까? 금과 그 구리와 은은 D 오비탈을 밖에 안 쓰지만 금이 되면 F 오비탈을 쓰기 때문에 핵의 전하량이 확 늘어나서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오비탈이 더 안으로 당겨지니까 여기서는 D에서 S로 올라갈 때 에너지 준위가 가시광선이 있다가 이제 을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얘가 더 넓어서 자외선으로 갔다가 핵의 전압이 커지니까 얘가 다시 좁아져요. 그래서 란탄족 축소에 의해서 이 음만 색깔을 안 띠게 되고 금은 색깔을 다시 띠는, 그래서 유일하게 구리하고 금만 노란색을 띄어요. 보통 금의 순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게 순금을 뭐라 그래? 24K라 그러지. 이상하잖아. 순금이 100K 이러면 되는데 왜 24K라고 했을까? 아는 사람? 순금은 24K. 보통 반지 만들 때 몇 K 쓰대? 순금은 무르기 때문에 잘 안 쓰지, 그죠? 어? 18K 쓰지, 그지? 돈 없으면 이제 14K 쓰기도 하고. 보통 구리에다가 금에다가 구리를 섞거나 니켈을 섞기도 해요. 구리를 섞으면 조금 더 노랗고, 이제 니켈 같은 거 섞으면 조금 더 약간 밝은 색으로 가는데, 18K는 24분의 18 곱하기 100 하면 돼. 퍼센트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을 왜 24K라고 하느냐? 옛날에 이제 저기 아랍 지방에 이스라엘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 열매인데 콩과 식물인데, 이 콩과 식물의 이름이 캐롭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물 거래를 할 때, 교환 거래를 할 때 화폐 단위로 쓰였다 그래. 근데 저 콩이 사이즈가 아주 균일해서 성인 남자가 한 손으로 딱 잡으면 한 손에 24알이 거의 잡힌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순금을 24K로 부르게 된 이유가 저 옛날에 이제 캐롭이라고 하는 콩과 저 식물에서 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캐럿이 돼서 24K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금을. 자, 이제 금난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금은 이제 왜 아까 이제 노란색을 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금이 노란색을 띠는 이유는 이 오비탈에서 이 오비탈로, 그러니까 D에서 S로 전자 올라가면서 흡수하는 파장대 영역이, 이제 가시광선에서, 그런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짝반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알갱이 원자 하나가 있을 때는 원래 원자가 흡수하는, 그러니까 금 덩어리가 흡수하는 그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얘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금 원자 하나하나를 내가 놓고 딱 놔두면 이제 금 원자들끼리 무슨 결합을 하겠어요? 금과 금 사이, 원자 사이는 금속 결합을 할 거 아니야. 서로 모인다고. 이제 모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뭉쳐. 놔두면 어떻게 돼? 그냥 계속 놔두면 끝없이 뭉쳐서 그냥 금덩어리가 돼버려. 그런데 얘를 이제 잘 조절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중단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합성법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을 하는데, 얘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딱 됐을 때 중지를 시키기 위해서 바깥쪽에 전하를 띄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전하를 띄게 하면 얘들이 어떻게 돼? 주로 바깥쪽 안에 금속이니까 이제 자유전자들이 나오고 플러스 이온이 되고, 바깥쪽이 음이온이 돼요. 음이온으로 이제 코팅을 시키면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는 반발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뭉치다가 자기가 못 뭉치고 자기들끼리 반발을 하게 돼. 원래 놔두면 싹 깔아앉아서 뭉쳐야 되는데 안 깔아앉고 계속 반발하면서 떠있게 돼. 그런 용액을 뭐라고 불러요? 사이즈로 봤을 때는 분명히 깔아앉아야 되고, 그래서 얘가 녹지 않은 상황인데 마치 녹은 것처럼 떠있는 거야. 입자들이 서로 못 뭉치고. 그래서 이걸 용액이 아니지만 용액이라고 불러요. 무슨 용액이라고 불러 그걸? 과파 말고 콜로이드 용액이래. 콜로이드. 들어봤지, 그지? 콜로이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액은 내가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가 산란할까 안 할까? 자, 내가 황상구리 수용액 만들었어. 황상구리 파란색이잖아. 파란색인데 레이저를 쏘면 경로가 안 보이지? 통과도 통과지만 안 보여. 경로 자체가 안 보여요. 왜냐면 얘가 산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콜로이드 용액은 아까 금나노 용액 봤잖아. 투명했지? 레이저를 쏘면 보여, 경로가. 왜냐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걔는 이미 뭐 18나노미터 되면 일반적인 아까 지금 있잖아. 분자나 원자는 0.1에서 1나노미터인데 그거보다 20배 정도 크니까 산란을 해버려요. 우유 놔두면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
우유에는 단백질들이 떠 있잖아. 또 카제인 단백질들이 둥둥둥 떠 있어요. 이게 미셀 형태로, 그지? 쭉쭉쭉 덩어리 형태로 떠 있다고. 걔들 놔두면 깔아앉아, 안 깔아앉아? 안 상했으면 안 깔아앉아요. 그대로 떠 있는 상태. 우유도 콜로이드 용액이에요. 물론 이제 놔둬서 이제 서로 상하거나 해서 뭐 버터나 치즈가 되면 이제 깔아앉겠지만 그냥은 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즈가 됐을 때 바깥쪽에 음이온을 띠고 있는 딱 이제 그 사이즈가 되면 바깥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마치 하나의, 그러니까 자유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자유전자들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얘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바깥쪽에 들어오는 빛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면 플라즈몬 이펙트라고 불러요. 표면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나노파티클의 바깥쪽에 있는 자유전자들이고 그 자유전자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플라즈몬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상호 인터랙션하는 빛의 파장대가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에 잘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게 가시광선 영역의 특정 파장대를 흡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나노 같은 경우에 18나노미터 딱 만들면 이때 이제 이 표면 플라즈몬하고 상호작용하는 이제 우리 레조넌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레조넌스에 의해서 흡수하는 파장대가 520나노미터. 520나노미터면 무슨 색깔의 빛이에요? 400에 700 쫙 해봐. 520이면. 응? 700이 빨간색이잖아. 400이 보라색이고, 중간이니까. 약간 초록색 쪽에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을 흡수했으니까 우리 눈에는 빨갛게 보여요. 520나노미터 흡수하면. 그래서 요 밑에 참고 문헌들이 쭉 있는데 선생님이 다 논문들 찾아보고 이제 그림을 가져온 것들입니다. 보면은 요게 지금 50나노미터니까 요거는 이제 은하고 금의 합금으로 되어 있는 나노파티클인데 은나노는 약간 노란색을 띄어요. 금나노는 빨간색을 띄고 그래서 금나노 입자의 농도를 점점 증가시키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쭉 가는 게 보이지, 그지? 그래서 요 사이즈가 한 10에서 한 18나노미터 그 사이의 직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도 중요한데 모양도 중요해요. 금나노인데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색깔이 달라져. 그래서 이 길이를 조정해서 또 색깔을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길이가 길면 이렇게 파란색을 띠기도 한답니다. 또 심지어는 원래 있던 입자들 사이사이에 얘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야. 요 나노파티클 상호작용을 할 텐데 그것도 상호작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뭔가를 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 상호작용을 변화시켜주면 역시 또 색깔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이건 전부 금나노인데 금나노가 아까 선생님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면 빨간색을 띈다 그래서 520나노미터 정도를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만들면 색깔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길쭉하게 만들면 막대기처럼 만들면 파란색을 띠기도 하고 그래서 만드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하고 농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심지어는 그래서 서로 입자의 사이 간격도 영향을 주고 이 색깔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리 성질이 다 달라져서 심지어는 보는 것처럼 녹는 점도 많이 달라져. 일반적인 금 덩어리의 녹는 점은 1064도씨인데 입자 사이즈가 아까 이제 18나노미터 이건 반지름이니까 9나노미터쯤 되면 비슷하긴 한데 입자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녹는점이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을 한번 해볼 건데 보통 이제 금나노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 덩어리를 깎아서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주 작은 원자들을 모아서 큰 덩어리, 나노의 사이즈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에 가까운 거고 이 방법은 약간의 화학적인 방법하고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하기는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제 이런 화학적인 버텀업 방식으로 작은 걸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합성했던 건데 요 물질을 이제 스타팅으로 씁니다. HAUCl4. 자, 요 금은 몇 가입니까? 금 몇 가? 3가지, 그지? 플러스 3가 금은 색깔이. 금 3가짜리 색깔. 여기 나와 있네. 약간 오래색인데 물에 녹이면 노란색 용액이 돼요. 노란색.
여러분들 왜 그거 알잖아. 옛날에 보어가 플랑크하고 친구들한테 노벨상 목걸이 받아가지고, 응? 나치가 오니까 받아가지고 그걸 왕수에 녹여잖아. 그 이야기 못 들어봤나? 금을 왕수에 다 녹여요. 그 녹일 때 걔가 이온이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용액의 색깔이 아주 짙은 노란색이에요. 그게 금이 녹아서 노란색이 아니고 걔가 이온이 돼서 그래. 상가짜리 이온이 돼요. 자, 그리고 요 금을 나노 입자로 만들려면 금 원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상가짜리를 영가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야 그거는? 플러스 3을 0으로 만드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야? 플러스 3을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환원이잖아, 환원. 리덕션. 환원제를 해야 되겠지, 그지? 환원제를 넣는 거예요. 환원제로 쓰는 게 바로 이 트라이소듐 사이트레이트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이트레이트 음이온이 나중에 결국은 이 금 표면에 붙어서 콜로이드 입자를 그 나노 파티클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용액이 약간 노르스름하죠? 비싸서 그런지 농도를 좀 진하게 안 쓴 것 같은데. 아까 그 조그만 한 1g짜리면 해도 금보다 비싸겠지, 이게? 10만 원 해요. 자, 그리고 열을 가하면서 살살 팔팔 끓이면 약간 김이 날 정도로 약간 노르스름하지, 그지? 자, 이렇게 가열을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아까 봤던 트라이소듐 사이트레이트를 넣어줍니다. 자, 넣으면 색깔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색깔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 색깔이 뭔가 좀 변하고 있지, 그지? 이게 끊어서 보여주는데, 색깔이 뭐로 바뀌고 있어, 지금? 레드 와인처럼 바뀌고 있지, 그죠?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열을 하는데, 그 이상 계속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가열하면, 이게 더 엉겨가지고 이제 금 덩어리가 깔아앉아. 나노에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찍은 건데, 우리 학생들하고 찍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양을 좀 많이 해서 우리는 한다고. 자, 여기다 이제 붓습니다. 붓자마자 어떻게 되나 봐. 색깔이 사라져 버렸지? 왜? 한가가 이까를 거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0가가 되면 색깔이 보일 텐데 아직까지는 플러스 2가 플러스 1가를 거칠 때는 색깔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조금 지나면 점점 색깔이 어떻게 되고 있어? 실시간 돌린 겁니다. 실시간. 이거 빨리 돌린 거 아니에요. 금세 한 10초, 20초 뒤에 저렇게 새카맣게 변해. 거의 처음에는 거의 새카매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붉은빛을 띠기 시작을 해. 한 10분 정도 가열하면. 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제 금나노 용액에다가 레이저를 쏘아보면, 경로가 보이죠? 경로가 보인다는 말은 얘가 그냥 용액이 아니라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거예요. 입자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만 봐도 내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 반응이 실패했는지를 볼 수 있어. 해보면 애들 이제 몇 조들 해보면 어떤 조는 색깔이 약간 시커멓게 가거나 갈색을 띠거나 그러면 이제 금나노 입자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아주 좋은 색깔로 레드 와인처럼 나오면 성공한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나노 입자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확 달라진다 그랬지, 그지? 자, 18나노미터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 사이에 그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계속 반발하니까 안 깔아앉고 계속 떠 있는 콜로이드 용액이 지금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들을 다시 뭉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쪼개기를 어렵고 다시 뭉치게 하려면. 얘가 계속 떠 있는 이유가 뭐래서 서로 다시 안 뭉치고 바깥쪽에 있는 마이너스 내에서 반발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뭔가 그 바깥쪽에 있는 마이너스 하나를 없애주면 되지, 그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유에다가 홍초, 식초 없으면 식초 써도 되는데 홍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우유에 약간 마이셀, 카제인 단백질이 마이셀로 떠 있는데 그 바깥쪽에 있는 음이온들이 지금
안 엉기도록 계속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근데 홍초나 이런 전해질이 들어오면 그 바깥쪽에 있는 전하가 달라지니까 얘가 뭉치기 시작해.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완전히 전하가 사라지는 그때의 pH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등전점이라 그래. 들어본 적 있는가 보면 아이소 일렉트로닉 포인트, 일렉트릭 포인트인가. 그게 pH 4.6이에요. 우유의 경우에는. 그 4.6이 되면 아주 잘 엉겨. 그 요거트처럼 변해요. 근데 거기에 식초를 더 집어넣으면 또 이제 계속 더 잘 만들려고 더 집어넣으면 다시 전할 때도 다시 녹아버려. 카제인 단백질이. 예. 그래서 그 지점이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뭘 넣을 거냐면 이제 소금물, 석탄물, 식초를 넣을 건데 뭐를 집어넣으면 아무런 영향을 안 줄까요? 설탕물. 얘는 무극성에다가 전혀 안 찌잖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봤자 변화 없어. 물론 이제 색깔이 옅어지겠지. 하지만 소금물이나 식초를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른쪽에 넣습니다. 왼쪽은 지금 비료군이고 오른쪽에 지금 NaCl 용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해질이 들어가서 바깥쪽에 있는 그 전하에 영향을 주면서 얘들이 뭉치게 만들어버려요.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게 만들어버려요. 색깔이 점점 변하고 있지, 그지? 즉, 주변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센서로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게 이제 바로 바깥쪽에, 금 바깥쪽에 있는 마이너스 이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를 센서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나무 표면에다가 수소를 쫙 붙여가지고 이제 센서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만약에 산소가 많으면 그렇게 수소를 붙여놓으면 이 금나무 입자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산소가 많은 환경이 되면 산소랑 바뀌면 붉은색이 돼. 다시 수소가 많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금나무 색깔이 우리가 육안으로 색깔을 볼 수 있으니까 쉽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임신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기에 이게 금나루가 실제 들어가요. 그래서 요 안에는 색깔을 띄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선이 하나 있어. 요거는 임신한 사람인데 요 색깔이 안 나타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분이 임신하게 되면 몸에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그 단백질하고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여기다 붙여놔. 그때는 무색이야. 근데 그 항체에 특정 단백질이 붙으면 이 금나루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진짜 선생님이 여기 있을 때 예전에 졸업 연구를 우리 어떤 학생하고 하나 했는데 그 학생하고 뭐 했냐면 이 금나루 가지고 했는데 그 학생이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나랑 이 금나루 만드는 실험을 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서 선생님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 뭘 했냐면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 육안으로 여러분 한우인지 육인지 수입육인지 구분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단백질 그냥 소고기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즙을 좀 짠 다음에 금나노에다가 사실은 이제 코팅을 뭘 해야 돼. 뭘 붙여야 돼. 음이온 같은 거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고도 우리 해봤는데 되더라고. 실제로 그 금나노에다가 내가 소고기를 한우, 유구, 그 다음에 수입산 색깔이 다 달라.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야. 좀 더 센시티브를 높이려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뭐 다른 음이온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시간이 없어서 바로 했는데도 충분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센시티비티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30분 자리 비워줘야 되지. 그래서 분광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마 봤을 건데 이거 UV 보면 520나노미터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요. 이제 자,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학교의 템. 네? 지금 위치를 옮겼는데 2층에 있을 때 선생님이 찍었는데 학생들이 맞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딱 봐도 몇 번은 잘 안 만들어진 것 같아. 1번 색깔이 좀 투명하지, 그지? 찍어보면 색깔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를 전자현미경 템으로 이렇게 올려서 찍는데 뭐 템 찍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선배들 찍었던 잘 만들어졌지, 그지? 요게 딱 18나노미터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진 거고 요거 좀 더 확대를 한 거예요. 요거는 80나노미터, 이거는 50나노미터에 또 확대를 한 거지. 근데 얘는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 모양도 이상하게 막 길쭉길쭉한 놈도 있고. 템에도 이렇게 찍혔지만 실제로 육안으로도 보면 확실하게 얘가 잘 안 만드는 게 보여요. 자, 은나노도 만드는데 은나노는 보세요. 여기는 이제 환원제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화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환원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결과만 보여줄게요. 나중에 되는데 여기 뭐 쓰냐면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얘들이 엉기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고분자를 집어넣으면 얘들이 고분자가 이미 딱 굳어버리면 엉기지를 못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니까 색깔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PVA라는 폴리비닐 알코올을 집어넣어가지고 섞어. 그럼 끈적끈적하게 돼. 그런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쭉 집어넣어서 넣고 오븐에다가 넣고 건조를 시켜. 그래서 이런 상태로 넣고 이제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꺼내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저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진짜 스테인드 글라스 만드는 거 보면 다 저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나노도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 나노 여러 가지 나노 입자들을 많이 나노란 게 뭐 금나노, 은나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이즈의 요즘 나노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 요즘은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리차드 파인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나노 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또 선생님하고 또 오늘 보니까 뭐 XRD, XRPD 하던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금나노도 최근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바이오 센서로 이 금나노를 특정 우리 몸에 병이 있는 부분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빛을 쬐면 얘들이 거기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열을 내. 그럼 내가 암세포에다가 금나노를 집어넣고 그 중에 빛을 팍 쬐면 다른 분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금나노만 반응해서 팍 움직이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열을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암세포만 죽는 거야.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아주 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센서 같은 경우 뭐 중금속 검출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해보면 되게 재밌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혹시 마지막 질문? 나도 금나노 만들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다양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